신규 확진자 1841명, 52일 연속 4자릿수. 심각하죠? 그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841명으로 52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800명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41명입니다. 전날보다 41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급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지난달 7일부터 52일째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811명,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지역 감염 상황을 보면 서울이 552명, 경기 546명, 인천 96명으로 수도권만 119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가 89명, 경남 73명, 부산 68명, 충남 60명 등입니다.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방역 지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추가돼 총 427명입니다. 어제부터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64만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54%가 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2만여 명이 추가돼 접종 완료율은 26.8%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과 백신 접종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오는 31일 전까지 추석 연휴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네, 사망자도 8명 발생했고, 또 위중증 환자 427명, 계속 이제는 또 약간 400명대 초반에 약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사망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위중증 환자도 빨리 약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항체치료제, 말 그대로 선제적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잭슨홀, 이제 D-Day 하루죠. 8년 전 테이퍼링 쇼크 이번에는 없을 듯,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8년 전에는 약간 버냉키 의장이 갑작스러운 테이퍼링 약간 발표로 시장에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에 일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 투자들은 이번엔 긴축 발작 우려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시장과 충분하게 사전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약간 테이퍼링 쪽에 대한 부분은 큰 우려 없이, 만약에 이제 오히려 투자 기회다, 말 그대로 약간의 또 불확실성 자체가 또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 부분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재계가 바이오에 진출하는 이유.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바이오에 진출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난 이후부터 또 바이오 쪽에 일단은 관심이라든가 집중이 지금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바이오 시장, 일단 말 그대로 고부가가치 시장 부분이죠.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또 바이오 쪽에 모이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한테도 일단은 큰 호재거리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의 초격차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바이오 진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 GS그룹 컨소시엄 휴젤 1조 7천억에 인수했죠. 또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를 매각한 지 3년 만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업체 천랩을 930억 원에 인수를 했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국내 대기업들 모두 이제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본 상황 보시겠습니다. 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비비 1조 4천억 1조 4천억 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N이 대략 10원 정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백신 추가 구매 치료와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10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각은 금요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 구매와 환자 치료제 확보를 중심으로 2021년 재정 예비비 1조 4천억 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화로 대략 10조 4천억이랍니다. 10조 4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중 정부는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종에 의해 추진되는 바이러스 감염의 급증을 막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8,415억 원을 백신에 확보한다고 합니다. 대략 약간 8조대 부분입니다. 8조. 그리고 아소다로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약 2,352억 원에 대략 2조 3천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2조 3천억이란 거금을 항체 칵테일 치료에 정맥 투여되는 카시리맥과 인대비밥을 구매하기 위해 배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2조 3천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말 그대로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좋고 대세니까 지금 유일무이한 코로나 치료제니까요. 여기 이 항체 치료제에 2조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 물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시죠? 일단 짐작이 가시죠? 항체 치료제에 일본 2조 3천억 예산 배정. 2023년에야 코로나 사태 진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요. 화이자 최고 경영자 알버트 볼라 CEO가 최근 매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올해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백신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백신이랑 치료제죠. 치료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알버트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변이들의 등장으로 백신의 보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맞춰 부스트샷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변종의 등장과 백신 보호 효과의 감소, 정기적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독감 주사처럼 매년 코로나19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백신이 공급될 시점이 2023년으로 추정을 한 부분입니다. 알버트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몇 년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과 맥락을 같이를 하는 부분이고 2023년 정도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코로나19는 소아마비, 홍역, 수두등과 마찬가지로 매년
백신 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백신이랑 치료제죠. 감염병 전문가들과 바이러스 학자들은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슷한 의미죠. 똑같은 의미죠.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다행히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독감처럼 풍토병, 백신, 치료제 둘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신, 치료제 둘 다 필요한 부분. 네, 감사합니다.